안녕하세요, 윤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4대 사막 극지 마라톤 최연소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전 세계 무인도를 다니면서 또 탐험을 하고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요, 사진 한 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사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요, 유리가 깨져 있는 걸 못 보고 미끄러졌습니다. 그걸 밟고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완전 돌아가면서 정강이뼈도 부러지고 발목부에 으스러지는 사고를 겪었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했습니다. 저도 병실에 제가 누워서 4개월 정도를 보냈고요. 퇴원하고 나서 목발을 짚고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학생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내가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던 다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누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지나가다가 학생처럼 완벽한 평발은 처음 본다. 내가 지금 평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발 내 논문의 연구 대상이 좀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나갑니다. 그때 또 몰랐습니다. 하지정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4개월 정도 병원에 있고 3개월 정도 목발 짚고 있으니까 퇴원하고 나중에 걸을 수 있을 때가 돼서, 그때 저를 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90kg, 완전 비반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제가 못 움직이니까요, 손에 잡히는 그냥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런 글을 써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대학교 때 전공을 문해창작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3월 달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20살 때 처음으로 내주셨던 과제가 소설을 써오라는 과제였어요. 소설이 상상이잖아요. 나는 내가 잘 못 뛰고 못 걸으니까 소설 주인공은 진짜 잘 뛰는 친구로 써보자 라고 소재를 찾다가 누가 사막을 달리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딱 모니터에서 봤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언젠간 나도 저 사막 주인공처럼 나도 언젠간 사막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완주를 할 자신도 없었고 완주를 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요, 15살 때 다리 다치고 나서 20살 때까지 5km 이상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다칠 것 같아서. 근데 20살 때 저 사진 보고 처음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5km, 6km, 10km, 20km 정도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입대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다가 해병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고요. 갔다 오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신병 면담을 하잖아요. 저 나중에 꼭 사막 마라톤을 완주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번 잘못했다가 주변의 선임들, 중대장님, 행정관님 옆에서 다 그걸 듣고, 야, 밖에서 내가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였는데 내가 계속 코치해주겠다. 야, 내가 마라톤 좋아하고 구보 좋아하니까 내가 항상 부를 테니까 나와라. 누군가 중대에서 한 명이라도 구보를 하러 나간다, 그럼 무조건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2년을 지나고요, 전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곧 느끼실 거예요. 남자가 가장 자신감이 넘칠 때가 전역한 직후입니다. 아마 저도 대학교 때 딱 전역을 하자마자 복학하면 앞자리에서 수업 들으면 무조건 A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걸그룹 맨날 TV에서 보니까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역을 딱 했어요. 사막 마라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대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대회 참가비가 380만 원이에요. 지금 380만 원을 내가 받고 가도 갈까 말까 고민할 판에 380만 원을 내고 비행기표도 사야겠죠? 장비도 사야 되면 700만 원 넘게 들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한 달 반 남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던 집이 월세 20만 원짜리인 옥탑방이었습니다. 이제 9월 말 10월 달이 대회였는데요, 9월이 되니까 점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신문지로 창문 틈을 막다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세로로 이거 딱 봤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 각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우리 회사는 도전, 열정, 패기, 청춘, 실패 이런 걸 한 사람들을 원한대요. 갓 전역을 했으니까 자신감 넘치잖아요. 그거 보자마자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요, 그렇게 말했던 회사 30군데에 제안서를 다 보냈습니다.
답장 왔을까요? 한 군데도 안 왔는데 한 군데에서 딱 이메일 답장으로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학생,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제안서 첨삭을 해줄 수는 있다. 첨삭해서 내가 제안서 답장을 보내니까 확인을 해봐라. 열어봤어요. 한 장이에요. 저 28장짜리 제안서를 보냈는데 한 장으로 첨삭이 됐어. 잘린 줄 알았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봤는데 잘린 것 같습니다. 아니래요. 원래 한 장이래요. 회사에서 많은 걸 보지 않으니 한 장짜리 이 제안서로 나머지 회사를 보내라. 100군데 정도 회사에 더 힘을 얻어서 보냈습니다. 결국 3군데에서 답장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후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한 거죠. 갔는데요,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낮에 5, 6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더위를 맛보다가 밤이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겨울보다 추워지게 돼요. 250km를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을 음식과 물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가다 보면 모래 폭풍이 오고요. 너무나도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25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사막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3군데 사막을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 마라톤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남극 마라톤이 남았어요. 대회 한 달 반 정도 남아서 또 참가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대회 참가비가 비행기표랑 다 합치면 1,8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사진전을 열어서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요, 펀딩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어떤 꿈을 가지고요, 사막을 가는 꿈이 있는데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떻게 제가 달라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펀딩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2천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펀딩 사이트로. 감사합니다.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안 받는데 실수로 응답 눌러서 받았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싶으니까 시간 될 때 와라. 그래서 사장님 할 거 없는데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가서 얘기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흰 봉투를 하나 주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열어봤더니 수표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사막을 완주를 못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 돈을 나쁜 데 쓸 수도 있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줄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생이 여기 공약에 적었던 6가지 약속,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약속, 그 리워드가 너무 재밌었대요. 6가지 리워드를 저는 적어놨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면요, 첫 번째로 작고 투명한 유리병에 사하라 사막 모래와 남극 빙하를 담아서요,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남극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저 후원해 주시면요, 저희 집에 같이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같이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들고 사막에 뛰겠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이 나타나면 땅을 깊게 파서 묻어가지고요, 기억을 완전히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대학생 친구들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편지, 사진 이런 거 많이 제가 묻어주고 왔습니다. 3번째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후원자분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뛰겠습니다. 뛰는 동안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저 후원해 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요, 3번에 걸쳐서 마라톤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3월 달에 저 다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학생, 윤군 잘 지내고 있는가?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슬슬 봄이 왔으니 나도 슬슬 마라톤 코치 승환권을 쓰겠네.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없지만 후원해 주셨던 분인 건 알잖아요. 답장을 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편한 시간대와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저 서울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답장 주시는 분이, 그래 여긴 경남 창원 일세. 답장이, 선생님 주말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남극까지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막과 남극을 제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전 세계 무인도를 또 다니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다
작은 뭔가로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막 마라톤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그 사소하게 지나가는 어떤 한 가지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보다 그 한 가지 시작점, 그 시작점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간다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나 어떤 큰 가치를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